148쪽 43강 생태계 칠판에서 몇 개 정리해보고 갈게요. 자, 그러니까 생태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실은 생태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 생태로 나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생태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생태계의 구성 요소, 구성 요인, 생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생물적 요소, 우리 교재에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소라는 말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생물적 요소,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 자, 비생물적 요소는 바로 무기 환경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지 않겠습니다만 북한산의 생태계에서 그 비생물적 요소들은, 즉 무기 환경은 그 북한산에 내리쪼이는 햇빛, 그리고 거기 산의 토양 또는 물, 또 토양과 물에 있는 무기염류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또 거기 뭐 이산화탄소랄지 공기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죠. 느낌이 와야 돼요. 맞죠? 즉 생물이 아닌 것들. 그럼 이제 생물적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초딩 때도 배웠어. 이름이 왜 생산자겠어? 무언가를 생산해내니까, 만들어내니까. 이 생산자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해냅니다. 생산해내죠. 대표적인 게 광합성하는 식물입니다. 물론 일부 세균도 포함이 돼요. 일부 세균 중에도 광합성할 수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식물반에서 배우는데 우선은 지금 식물 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애들. 즉 광합성을 열었으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 C6H12O6 부산물로서 물과 산소가 만들어지죠.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의 정의 CH를 갖는 물질, 탄소와 수소를 갖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하죠. 유기물을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런 생물을 독립영양생물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독립이라는 얘기는 탄소원이 무엇이냐입니다. 유기물에는 탄소가 있는데 그 탄소를 무엇으로부터 얻느냐? 이산화탄소로부터 얻는 녀석들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반면 종속영양생물은 유기물을 섭취해서 거기서 탄소를 얻습니다. 사람은 여기 소비자에 해당되는데 유기물 섭취라고 쓸게요. 사람도 여기 해당돼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여기 녹말을 먹었습니다. 그럼 녹말은 결국 포도당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녹말을 분해해서 포도당이 되고 그 포도당을 우리가 이제 흡수하는 겁니다. 그 탄소를 얻는 거야. 유기물로부터.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마시지만 다 뱉어냅니다. 왜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일부 있으니까. 사람이 뭐 이제 일부 햇빛 쬐면서 광합성 좀 하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람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 왜?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색소가 없어. 광합성 색소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기물을 섭취해서 거기서부터 탄소를 얻습니다. 그래서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하죠. 물론 그 유기물에서부터 에너지를 얻기도 하죠. 그런데 분해자도 역시 종속영양생물이에요. 그런데 분해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합니다. 물론 소비자도, 사람 예를 들면 사람도 포도당을 더 분해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죠. 그게 세포호흡이죠. 세포에서 ATP 만들 때 포도당을 더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꾸면서 거기서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분해자가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는 얘기는 이 유기물을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는 유기물까지, 소비자가 쓰지 않은 유기물까지도 분해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동식물의 사체나 똥덩어리를 분해자가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곰팡이 종류, 또는 버섯도 곰팡이 종류죠. 그리고 세균들이 분해자에 해당이 되죠. 그 녀석들도 역시 종속 영양생물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개체군, 군집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개체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어요. 개체 우리 첫 시간에 한번 했을 거예요. 그 이제 뭐 1강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 생명체, 사람 한 사람, 소나무 한 그루, 그다음에 세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개체라고 합니다. 각각을. 그럼 이제 개체군은 뭐냐? 무리군자예요. 개체무리. 더 구체적으로 동종집단. 간단히 얘기하면 동종집단. 여기서 종은 스피시스, 생물학적 종을 얘기하죠. 더 구체적으로 동종집단이라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종집단을, 살고 있는 이가 현재 살고 있어야 돼. 그 동종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북한산의 다람쥐 개체군 그러면 현재 북한산에 살고 있는 다람쥐 전부. 조선시대에서 살았던 애들은 빼. 왜? 현재 살고 있어야 돼. 왜냐면 개체군은 유전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유전자 풀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유전자 풀, 진풀, 한 개체군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전부. 그 유전자 풀을 공유한다는 뜻이 뭐냐면, 개체군 내에서는 짝짓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교배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나 조선시대에 살던 다람쥐하고 지금 북한산에 살던 다람쥐하고는 짝짓기가 일어날 수 없지. 조선시대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동종집단. 자, 그런데 북한산에는 다람쥐 개체군만 있는 게 아니라 청설모도 있고, 여러 가지 새들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풀들도 있고, 그런 개체군들을 다 합해서 개체군의 집합이라는 뜻으로 군집, 개체군의 집합, 즉 군집은 이종집단,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 다 통틀어서 군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생태계는 생물과 무생물, 비생물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그 생물적 요소를 우리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동종 집단을 개체군, 이종 집단을 군집,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에서의 상호관계는 우선 비생물적 환경이 비생물적 요소라고 했을게요. 비생물적 요소가 즉 환경이죠. 물론 환경 그러면 꼭 비생물적 요소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산에 갔을 때 사람의 환경 그러면 사람을 제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야. 그러니까 생물도 환경에 포함시킬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 간의 관계. 비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합니다.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비생물적 요소에 그것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또 생물이라고 그냥 줄였을게요. 생물들끼리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겠죠.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하는 것은 작용이겠죠. 그런데 광합성 결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고, 이건 반작용이죠. 또 산에 가면, 산에 이제 등산로를 걷다 보면, 그러니까 노출 안 돼. 이게 숲 속으로 들어가면 그늘이 지고 좀 더 시원하죠. 일단 그늘이 졌다는 얘기는 햇빛을 막아준다는 뜻이고, 또 나무들이 증산작용을 하면서 물을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니까 기온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반작용이겠죠. 지렁이가 사는 토양은 통기성이 좋다. 지렁이가 땅을 헤집고 다니니까 통기성이 좋아지겠지. 그지? 그러면 반작용이겠죠.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은 주위의 단원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생태 구성 요소의 관계 부분만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생물적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단풍이 든다.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은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 기온이라는 비생물 요소가 그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 식물들은 얼지 않으려고 낙엽을 지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엽록소가 다른 색소로 변하죠. 그래서 단풍이 든 겁니다. 엽록소가 파괴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생물이 무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지렁이가 토양의 통기성을 좋게 하는 것.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지표면에 빛이 적게 들어오죠. 숲이 우거지면 위에서 빛을 차단하니까. 그리고 이제 생물들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상호작용. 자, 베스. 원래는 큰잎 베스. 이런 외래종이 들어오면서 토종 어류의 개체수가 줄어들죠. 생물들 간에서, 물론 이건 경쟁에 의해서 또는 베스가 다른 애들 잡아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건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뒤에 또 따로 담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화면에, 그 다음 페이지 그림에 생태 구성 요소의 사이의 관계, 방금 얘기했던 자, 중요한 것은 여기가 생물 A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개체군 A라고 바꿀게요. 개체군 B라고 바꿀게요. 개체군 C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지금 이런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에게 주는 영향을 작용. 반대로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게 주는 영향을 반작용이라고 하고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상호작용은 동종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다. 개체군 동종. 이 종 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동종 간의 상호작용이겠지. 나중에 배워. 이건 이종 간의 상호작용이죠. 다른 종, 다른 종. 되겠지? 그러니까 개체군 A, 개체군 B 이미 다른 종이라는 얘기야. 개체군의 종이 동종 집단이니까. 자,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문제 1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에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군요. 그 밑에 바로 나와 있네. 149쪽.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에 상호관계. 이 전체적인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안 돼. 상호관계야. 상호작용은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자, 그래서 지금 니은은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니까 작용. 디귿은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니까 반작용. 그리고 기역은 상호작용. 이것들을 합해서 상호관계. 그러니까 상호관계에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에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 있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러기가 집단으로 이동할 때 한 마리의 리더를 따라 이동하는 현상은 이제 뒤에서 이걸 리더제라고 배울 건데 기러기가 집단으로 개체군이죠. 동종 집단. 그죠? 그지?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이런 걸. 자, 그런데 그럼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이네. 기러기와 기러기 생물들 간에 그러니까 맞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 기러기 집단, 동종 집단이야. 근데 여기 기역은 이종 집단 간에. 아까 얘기했던. 서로 다른 종 간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크게 그냥 상호작용은 될 수 있어. 물론 이건 나머지 것들을 더 봐야 되죠. 2번. 일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이건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게 줬으니까 작용이라는 일이죠. 그래? 3번. 지렁이가 토양 속에 틈을 만들어 통기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반작용이다. 되겠다. 맞죠? 4번. 온도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고 분해자는 생물적 요인이다. 분해자는 생물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1번 이 문제에서는 지금 기억은 이종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기러기가 집단으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리더제는 계층은 내에서 동종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죠.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틀린 것 1번 답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